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여기 집 때문에 일어서고 집 없이는 못 사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술 아니겠습니까? 예술이죠. 집이 곧 작품이요 집이 곧 예술인 남자. 그의 소리 닿으면 예술 작품이 완성됩니다. 1년 매출은 10억 정도. 연 매출 10억.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퇴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땡전 한 푼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이제는 하늘 위를 걷는 남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찔한 지붕 위의 예술가. 빈털터리로 시작해 10억 가부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무일푼에서 갑부가 된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전라북도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의 소도시 익산입니다. 서울에서 3시간여를 달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익산에 돈 잘 버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기 컨테이너 박스 가보세요. 거기 돈 잘 번다고 소문났어요. 컨테이너요? 어느 정도로 돈 잘 번대요? 모르겠어요. 많이 번다고 소문났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쪽으로 가라고요? 저리 가보세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여기 사무실 아니에요? 이곳에 서민 갑부가 있다고요? 일단 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많은 이들이 오가는데요. 혹 저들 중 서민 갑부가 있는 걸까요? 출출하셨던 모양입니다. 보아하니 마을 경로당 같기도 한데요. 어머니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양로당 먹고 노는지. 네? 먹고 노는지. 지나가시는 분도 들러서 쉬었다 가시고 저 운동 오시다가도 쉬었다 가시고 혹시라도 보통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없어질까 봐서 창고 놓고 그렇게 거실 텐데 항상 열어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란 말씀. 그러고 보니 먹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곳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주인도 없는 곳에 동네 사람들만 북적북적.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커피에 과자에 온갖 서비스는 다 이용하면서 그 흔한 동전 하나 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갑부라 한들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공짜로 먹고 가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공짜로 먹고 가도 아무 소리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먹으라고 이렇게 비축을 해놓으시니까 우리도 와서 먹고 그래요. 공짜예요 여기 공짜지 공짜.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추면은 난로도 떼고 가고 이렇게 많이 하고 사랑방처럼 여기 이용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촬영으로 왔습니까? 예. 아 그러시고 좋은 일을 하시네. 전라북도에 돈을 그냥 거의 쓸어 모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대요. 그럼 사장님 지금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지금 일하니까 어디 지붕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겠죠. 지붕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뒤로 가보시죠. 별일 같은데 별일이 아닌가 봅니다. 지붕 위에 있다.
오매불망 주인공 찾아왔는데 박쥐 개 지붕 쳐다볼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지붕 위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지붕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일이? 어디요? 어디로요? 여기로 사다리로. 아니 저 위로요? 조심스레 용기를 내보는데요. 지붕 위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 해도 만나러 갑니다. 서민가뿐 만나기 참 쉽지 않죠?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네, 제가입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저 올라가도 되죠? 올라오셔. 근데 하이바 안 쓰고 올라오면 안 돼요, 하이바. 예? 지붕 이거 하이바. 하이바요? 예, 하이바 쓰고 올라오요. 이거 하이바 좀 하나 갖다 주시오. 지붕 위에 있으니 안전모는 필수겠죠. 주인공을 코앞에 두었는데 이제는 용감하게 지붕 위로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만만치 않은 일이네요. 자칫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제작진. 마침내 지붕 위의 사나이 그를 만났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와 깔고 있어요, 지금. 기와요? 예, 예. 주민분들이 사장님이 돈을 잘 버신다고 그러신다는데 맞아요? 저는 못 벌고 조금 벌어요, 조금. 맨날 내가 일하려고 한 게 돈 잘 버는 줄 아는데 받으시 밥 먹고 살아요. 갑부라고 그러시는데 갑부라고? 마음이 가쁘지 돈만 해서 가쁘가 아니고. 땅보다 지붕 위가 편한 아찔한 사나이 이덕희 씨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치의 오차 없이 지붕을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지붕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부터 기와 올리기까지 짧게는 4일, 길게는 6일을 덕희 씨는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한 장씩 깔아야 돼요, 기와를? 그럼요. 이렇게 몇 장이나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2,500장이요. 몇 장이요? 2,500장. 무려 2,500장. 이 주택은 약 230제곱미터의 규모. 1제곱미터당 평균 11장의 기와가 올라갑니다. 흔히 봐왔던 기와와는 다르게 생겼네요. 색깔이 이쁘잖아요. 이쁘죠? 유럽풍 기와 중에서는 요놈이 제일 잘 나가요. 탑스타예요, 탑스타. 하루 평균 800장 이상의 기와를 손으로 일일이 올리는 경력 19년 차 덕희 씨. 이제는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기와를 그냥 이렇게 대충 놓으신 것 같은데 뭐 규칙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좌우 간격, 상하 간격, 이걸 봐가며 이게 거리를 맞춰가며 놓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 놓으면 다 뜯어야 돼요. 다 뜯어야 된다고? 네, 다 뜯어야 돼요. 이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뭔가를 발견한 덕희 씨. 아, 이거 줄이 안 맞아요. 이렇게 깔으면 이 줄 안 맞으면 다 뜯어야 돼요. 해놓은 거. 오늘로 11일 된 초보. 덕희 씨 앞에 딱 걸렸습니다. 얼핏 봐서는 별반 차이를 모르겠는데 아하, 일자로 올라가야 할 기와의 각도가 살짝 꺾였네요. 여기에 보면은 기와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홈이 나와 있어요. 요것을 기준으로 좌우로 당겨주고 좁혀주고 그래야 돼요. 이게 줄 맞추는 금이거든. 이대로 맞춰야 돼요. 이거 다 뜯어야겠네. 큰일 났네. 현장에서 실수가 나올 때면 아무리 바빠도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 형 이거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랐대 이거. 잘못 잘랐어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몇 번이나 강조하고 시범까지 보이고서야 다시 각자의 일로 돌아갈 수 있죠. 봐봐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지. 6마루가 이렇게 사선으로 됐으니까.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야지. 그거 차버리냐, 5만 원 차버린 것 같으네. 직원들은 퇴근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많이 해야 직원들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꼼꼼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서. 일단 고객 만족을 시켜줘야 하니까. 이제는 기와뿐 아니라 지붕 분야 전문가가 된 덕희 씨. 이게 지금 주택에 이게 고야 슬라브다 기와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 옆집 같은 경우는 소재가 징크의 기와가 아니고, 그리고 이쪽 지붕 같은 경우는 좌측편에 있는 것은 이것도 기와가 아니고 징크 지붕이에요.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지붕 공사는 필수. 종류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소재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이제 누수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무조건 지붕이 올라가요.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것도 이게 지붕을 만드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기와의 경우 흔히 한옥을 떠올리기 쉽지만 고층 아파트에도 기와를 올린 곳이 많다는 사실. 최근에는 현대식 주택, 상가, 놀이터 등 더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으로 기와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지붕 공사도 마무리가 한창인데요. 1년 365일 지붕 위에서 살다시피 한다는 그에게 과연 이곳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지붕 위에서? 아유, 안 무섭지 않죠. 무서우면 일 못하죠. 우리 안방처럼 아주 편해요, 우리는. 하지만 왜 하이브 안 소리하는 거예요? 다치면 어떡하고.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여유롭던 그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잠깐 편하자고 한 선택에 자칫 발을 헛디끼라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 좀 해주셔. 지붕에서 일하는 게 참 많이 위험한가 봐요. 위험하죠. 위험한 작업이요. 이거 높아가지고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작업을 해도. 기와를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쓰는 일이 아닙니다. 추락의 위험과 날카롭고 거친 기계, 온몸을 뒤덮는 먼지가 늘 동반하는 일이죠. 지금 3대 업종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런 직업을 택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름대로 희수 가치가 많습니다. 그럼 그만큼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거리가 많고 그만큼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 했던가요? 남들이 기피하는 일이라고 내가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한 덕희 씨. 덕희 씨는 역으로 생각해 오히려 기와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여기는 얼마짜리 현장이라고요? 여기는 1,450만 원. 실제로 전체 비용에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약 320만 원. 평균 총 견적의 20%가 순이익으로 남는답니다. (11월) 한 달 매출을 확인하는 덕희 씨. 11월 달에 의뢰 들은 게 지금 공사한 것이 한 9건 정도 되네요. 매출은 따져보니까 1억 3,500 정도 되네요. 공사의 규모와 사용되는 지붕의 종류에 따라 공사 비용은 천차만별인데요.
그 결과 11월 매출만 1억 3,500만 원. 고정적인 건 아니고 평균 한 8천, 9천 요 사이 작업하는 것 같아요, 공사 금액이. 날씨로 인해 작업이 불가능한 여름, 겨울철을 제외하고도 1년 평균 매출은 약 10억 원에 달합니다. 월별 공사 내력 봐봐요. 꽉 찼어. 나 이거 몸은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다 올해 이번 달에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잠이 안 와요. 이좀 서류 해달라고 그러지. 시간. 빡빡한 스케줄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 때문에 요즘엔 팀을 나눠 한 번에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꼼짝선 실었냐? 컴프레서 선? 없지? 그 현장에 다 있나 보다. 각각의 공사 내용과 필요한 자재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덕희 씨. 모두 보내고서야 덕희 씨도 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공사 현장이 아니네요. 얼핏 봐서는 그냥 버려진 땅 같은데. 사장님 이거 어디예요? 예, 여기는 제 보물 창고예요. 보물 창고요? 예. 무성한 잡초에 정리 안 된 기와들, 대체 어디 보물이 있다는 거죠? 버려진 기와들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청기화라고 하는 거고요. 청기화, 유약 청기화. 이게 또 구운 거예요. 흙으로 구운 거. 이건 이제 아스팔트 싱글. 이제 아스팔트 싱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재가. 이게 시멘트 코팅기와 이거 앞으로는 시멘트 격퉁기와 시멘트를 만들어 재질이 시멘트기와 이 색깔 청와대가 이기화 되는 거예요. 아 청와대가 이기화라고요? 녹색 안식기와 청와대가 이기화. 푸른 기와집, 청와대 익숙하시죠? 그런데 보물이라더니 너무 막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그런데 공터에다가 이렇게 막 기와 놔둬도 돼요? 예, 이게 기와는 비 맞아도 관계 없으니까 놔도 상관없어요. 이거 옛날에 여기 자재 청구하려고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여기 한 300평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기와를 보관하는 장소로 마련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고인 셈입니다. 보통은 공사가 확정되면 필요한 양만큼 미리 주문을 해놓습니다. 모래가 방망한 모래라. 양식기와지요. 그거 이제 그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제가 이제 그 기와 일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주문해서 이 발주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여기서 이제 이 차로 실어다 주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벌써 19년째 단골. 덕희 씨는 공장에서도 손꼽히는 큰 손이라네요. 요 사장님네 회사에서 기와를 많이 써요? 예, 저 전국으로 나가는데 거리처 중에서 3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기와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기와 공장 사장님은 땡전 한 푼 없었던 덕희 씨를 도와준 은인이기도 합니다. 자 써진 거 이렇게 같이 붙은 거 있다며요. 그거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장 그랬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갖고 용접 오던 거 말이지. 우리 공장이 뭐 용접을 해달라고 할 정도 진짜 어려웠어. 기와 사업하는 데는 땡전 한 푼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자, 일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기와를 외상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는데 19년 전 무작정 기와 공장을 찾아가 외상 거래를 해달라 매달렸던 덕희 씨. 그러니까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일도 없는데 기와부터 빌려달라. 일단 기술자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기와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안 돼. 내가 자네를 뭘 믿고 빌려주나. 저 사실은 제 형님의 친구분의 아내분의 아버지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요. 그게 누군데? 류두환 사장님이라고. 내가 자넨 몰라도 그 친구는 잘 알지. 오직 폐기 하나로 거래처를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부로 시작했지요. 막노동을 시작해서 기술을 조금씩 익혀서 지금 기술자로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갈 뿐 벗어날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터키. 감사합니다. 그래.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생활비조차 빠듯한 현실.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자신보다 몇 배의 수익을 얻는 기술자를 보면서 기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김씨, 일을 대충 할 거예요? 이렇게 일하면 나 일 같이 못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라니까요. 딱 지켜볼 겁니다. 운명처럼 그 다음 단계를 꿈꾸게 됩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막일이라 하던 놈이 사장 됐다고. 저렇게 바뀌냐? 땡전 한 푼 없었다고요? 내 밑에서 기술 좀 가르쳐 줍시오 하던 놈인데 사돈인가 팔촌인가? 기아 공장 한다고.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 사장이 됐다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절망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사업에 또 이 눈길을 돌릴 여유도 없었고, 이게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앞길이 안 보인다라고 할까? 일단은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형님, 저 기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기술? 형님 그 기와 기술 있지 않습니까? 남의 기술을. 형님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나한테 왜 이래 자꾸. 이제 하자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 위에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무슨 일? 제가 여기 일당보다 2배로 더 드릴게요. 2배나? 대신 저 기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 무일푼 일용직 사나이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당장 몇만 원 이득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한 1, 2년간은 이득금 없이 이 기술을 배우겠다는 그 생각 이외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을 조금 일찍 배운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이 쌓여 그에겐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익산에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이곳은 아름다운 백마강을 옆에 두른 부여의 한 마을. 포클레인의 크레인까지 한눈에도 상당한 규모의 공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충청도요. 이제 그 소재지는 부여군으로 속하는 충청도인데 여기 지금 한옥기와 다시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사실 이곳은 한 집안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실. 자그마치 25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죠. 이렇게 소중한 곳을 덕희 씨에게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씨 왕조 그 제실들이 군산이나 김제나 전주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그 제실들을 다 꾸몄던 분이에요. 그 아무나 안 맡기거든요. 저 역시 이제 그런 그 장인이 필요해서 찾다 보니까 저것도 연이 돼서 지금 일을 하게 된 거죠. 아이고 보물이 어디에 숨었냐. 찾았다 보물. 보물이 여기에 숨었구나. 이 기와가 250년 된 기와인데 이것을 꼭 좀 빗살무늬 이 기와를 써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물 찾아서 이것을 용마루에다 올려주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 선조들이 사용했던 기와를 활용해달라는 후손의 요청에 따라 미리 지붕에서 분리해둔 건데요. 아마 이 기와를 통해 지붕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한식기와를 지금 바닥장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바닥장 깔기. 한식기와를 이거 바닥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숫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용마루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한옥기와는 생김새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시공 방법까지 현대식과는 다릅니다. 이 한옥기와는 일반 기와랑 좀 달라요? 다르죠. 이제 일반 기와는 그늘에서 말린 것이고 이 한옥기와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제 초벌구이를 800도에서 초벌구이를 해요.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재벌구이를 900도에서 또 하고 또 이제 삼벌구이를 1200도에서 하고 이렇게 3번을 구워 나온 게 이게 한식기와 이 쇠소리 나잖아요. 이 쇠소리가. 이 강도가 이게 세가지고 이 쇠소리 나요. 분리된 암기와 수기와 때문에 시공에는 2배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기와를 고정하는 것. 전통 방식에선 황토만을 이용하지만 덕희 씨는 시멘트를 한 번 더 바릅니다. 덕분에 반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거죠. 이 한식기와는 그 숯기와에서 항상 문제점이 생겨요. 이 양쪽으로 세면을 발라주면 많이 붙어 있어요. 흘러내리기 없어져. 무작정 전통을 고수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기에 그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요. 그렇게 11명의 작업자가 꼬박 5일을 매달려서야 되살려낸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 이제 저쪽에 보면 저기 제일 위쪽에 있는 걸 대용마루라 그래요. 자, 제일 위쪽에 보이시지? 지붕의 꼭대기, 가로로 길게 늘어선 용마루, 용머리에서 내려오는 내림마루, 내림마루에서 다시 뻗어나가는 추녀마루까지. 한옥은 곡선미거든요. 모든 게. 용마루도 곡선으로 잡고 내림마루, 추녀마루를 잘 잡는 사람이 기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그걸 잘하세요? 네, 그거 잘해요. 제가 잡을 거 있다. 전통 한옥 지붕의 묘미는 지금부터입니다. 형, 전기 형, 저 가운데 가셔가지고 한번 저 감나무 뒤에 올라가셔서 한 번만 보셔봐. 좀 들어 올려야 돼요. 요 위를 들어 올려야 돼요. 예. 쪽 용머리가 똑같이 세야 돼요, 이게. 네, 됐어요. 똑같아요? 오케이. 같은 높이에 둔 용머리를 기준으로 오로지 감으로 만들어내는 곡선미. 아, 다 끝났네. 고생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떤가요? 곡선미가 보이시나요? 취향하면
다시 공사 현장을 찾은 의뢰인. 어떤 평가를 해줄지 기대되는데요. 이 한식 기와라는 게 이 조경 전체적인 그 조경하고 이 선의 어울림이라나 그렇게 보는데 여기는 뭐 기본 돼 있는 데다가 자기 것까지 보강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해요. 이 정도. 덕희 씨의 손을 거쳐 이제 새로운 250년을 시작합니다. 기와 사업이 지역 내에서 자리 잡으며 사업 확장을 꿈꾸게 된 덕희 씨.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익산 지붕입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익산 지붕? 여긴 전주인데 누가 익산까지 가서 지붕하나? 소비자로서는 굳이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네. 지역 업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공략. 지역별로 이름을 달리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전주 지붕입니다. 예, 익산 지붕입니다. 네, 군산 지붕입니다. 예, 군산 지붕 맞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서 앞다퉈 그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지역 사람이라 그런가 지붕도 아주 군산이 최고네요. 제가 더 감사드리죠. 언제든 필요하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필요하면 부를게요. 예.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전주 지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지역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닌데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은 이제 홍보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효과적인 홍보는 사업의 날개를 달아줬는데요. 저 집, 저 기와, 저 집도 내가 있죠. 예? 저 기와 집. 저 기와요? 예. 저 집도 내가. 이 집도 내가. 이 집 밤색 텐트까지 칠했잖아요. 아, 밤색이요? 그 밑에 집, 저 집도 내가. 저기 보이죠? 뭐 어떤 집이 어떤 색깔? 파란색, 파란색. 아, 파란색이요? 익산 시내 어느 동 어느 골목에 가도 자신이 지붕 올린 집이 있다는 덕희 씨. 한 번 공사를 하면 꼼꼼한 솜씨가 입소문을 타고 동네 전체로 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집 4개. 이 골목의 경우 자그마치 90%의 지붕이 덕희 씨 솜씨. 그렇게 지난 19년 동안 전라북도 내 약 2,500채 지붕을 직접 올렸습니다. 돈 잘 버셨겠네요. 그때 하루에 한 100만 원씩 벌었죠. 250만, 한차 하면 2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때 이제 인건비 제하고 기압값 제하고 하고 한 100만 원 정도 남더라고. 그렇게 지붕 올리고 번 돈으론 고스란히 땅을 샀는데요. 사무실 가까이 오가기 편한 곳에 집도 마련했고 남은 기와와 자재들 쌓아두기 편한 넓은 공터도 마련했죠. 언젠가는 널찍한 자재 창고를 지어 더 나은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 꿈꾸며 말이죠. 그렇게 지난 19년 동안 모은 총 자산 약 10억. 시작할 당시엔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성공입니다. 내가 처음 기와 시작하고 첫 번째 1번 1호로 한 집이에요. 어느 집이요? 이 집이에요. 이 집이요? 네. 오랜만에 찾아온 곳.
그가 처음으로 지붕 올린 집인데요. 딱 조심하자. 아 여기가요? 절박하던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준 고마운 집. 기와 사업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이 할머니가 날 벌어먹으라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나한테 첫 번에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이 집 보면 가슴도 뭉클하고 그래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던 그 마음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날 밤 내일 작업 내용까지 정리하고 나서야 그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이제 퇴근합시다. 아, 이제 일 끝나신 거예요? 예, 오늘 작업 끝난 거예요. 볼까요? 사무실을 나서 몇 걸음 채 걷기도 전에 그의 바쁜 걸음이 멈췄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예, 우리 집이지요. 여기가. 아, 여기가 집이에요? 예, 예.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예,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아직 몰랐어요, 사무실. 집과 사무실 거리는 불과 10여 초. 갑부의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거친 사나이의 모습은 어딜 가고 지금 수줍어하는 건가요? 여기가 이제 내가 이제 일 끝나고 와서 쉬는 방 아담하니 깨끗하게 좋죠? 내가 이 안에도 내가 리모델링 한 거예요. 아 여기도 다 리모델링 하신 거라고요? 제가 다 한 거예요, 우리 집은. 작고 아담한 집안,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랑스럽다는 벽면은 편백나무를 일일이 덧대어 꾸몄다는데요. 옛날에 내가 단칸방에 처음에 왔을 때 살았었거든. 그때 비하면 대골이죠, 대골. 아 그래요? 예. 뿔뿔이 흩어진 후 다시 가족을 모이게 해준 집. 참 오랫동안 그립고 간절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기술직으로 승승장구했던 터키 씨. 주식 실패로 전 재산 3억을 잃고 난 후 순식간에 그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어린 두 자녀까지 떼어놓고 연고 하나 없는 익산으로 온 부부. 울며 매달리는 아이들을 떼어놓고 헤어지던 날, 이것이 지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내가 잘못한 건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애들 얘기 그만하고 다른 거 합시다.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밟혔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요. 반듯하게 자라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내고 있는 아이들. 특히 아들에겐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아, 사장님 왜 여기서 혼자 일하세요, 근데? 저쪽도 잘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쪽을 안 가보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누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일을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기술도 더 좋고. 야, 옥수야. 아드님이 계세요 거기? 예, 제 아들이에요. 아, 아드님이세요? 예. 아, 같이 일하세요 아버지랑? 예. 꼼꼼하죠. 아버지도 일을 하면 저한테 항상 꼼꼼하게 하루 이틀 늦어져도 최대한 고객의 만족을 하게끔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주시죠.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벌써 15년 차 기술자가 된 아들 도영 씨. 이제는 한 팀을 이끌 정도로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일을 매끄럽게 잘해요. 근데 쟤는 경험도 경험이지만 자기가 응용을 할 줄 알아. 일을 응용을 할 줄 알아가지고 내가 한 가지 가르쳐주면 두 가지를 해. 그쪽 쪽에 많이 발달한 것 같아. 공부는 못했는데 그런 거 잘하는 것만. 아, 그래요? 무뚝뚝한 성격 탓에 칭찬 한번 해준 적 없지만 점점 성장하는 아들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예, 나 지금 용대동에서 기와하고 있으니까 바로 갈게요. 예, 알았습니다. 밥 먹게요. 아,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지금 며칠 전에 공사한 집인데 저는 하자보수권이 오면 일하다 말고도 바로 가서 처리를 해줘요. 민원 처리를 해줘요. 지붕의 특성상 비라도 오면 엄청난 재산 피해가 날 수 있어 빠른 확인과 보수 공사는 필수입니다. 뭐라 가는 사람마다 집 기와 잘 지었다고 집 좋다고 저쪽에서 길 건너서 전경을 사진 찍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그리고 나한테 저분 전화번호 물어보고 한 집도 있어요. 사람들 한 두 사람한테요. 지난 11월 초에 덕희 씨가 직접 올린 기와. 기와 올리는 일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화장을 하는 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집이 기와 하나로 새 집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 듯 싶죠. 거기서부터 잘 봐봐. 거기. 내가 평생 관리해드릴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 비센 데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지. 비세요? 비세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아까 비를 세보자고 또. 혹여 문제라도 있을까 넓은 지붕 위를 이리저리 오가며 꼼꼼하게 살펴보는 덕희 씨. 이때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여기가 세면트를 채워야 되는데 덜 채워졌구만요. 뭐 물 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좀 넓게 잘라졌어. 이 직원들이 좀 넓게 잘라져서 이놈을 조금 좁게 해가지고 반듯하게 이 물골 안에가 안 배게 보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좀 보이게 했구만요. 근데 지붕이라서 아무도 못 보잖아요 여기는 사실. 아무도 못 봐도 저는 제가 일한 집은 누가 지붕에 올라와 보던 뭐 잘됐다, 잘했다, 깔끔하게 됐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실 남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문제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을 넘어갈 순 없습니다. 기와이면 어떻게 더 잘할까? 연구해가면서 하는 거요. 아주 성의껏해요, 진짜. 아,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네. 뭐 밤중이라도 오라고 하면 와서 그냥 올라간다고요. 전화 한 통에 먼 길 달려와 내일처럼 봐주는 모습에 어르신은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보셨으니 좀 이상 있는 일 있으면 평생 내가 이 집 하자보서 해드릴 테니까 걱정 팍 놓으시고. 5년 전 기와 보수로 맺은 인연. 평생 살아갈 집을 믿고 맡길 든든한 기술자로 그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의 마음을 훔치는 건 가장
가장 뛰어나고 멋진 기술이 아니라 어쩌면 진심을 담고 정성을 담은 그의 노력 아닐까요? 고객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제가 고객 만족을 시켜주려면은 많은 노력과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 변형도 해봐야 되고, 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컴컴한 새벽, 슬슬 현장에 나가봐야 할 시간인데 웬일인지 직원들 표정이 무겁습니다. 결국 덕희 씨가 밖으로 나가보는데요. 이들의 표정이 굳어진 이유, 잠시 후 공개됩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덕희 씨. 밖으로 나가 하늘을 살펴보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계속 가랑비가 오네요. 지금 기와장에도 물기가 많이 묻었네. 물기가 계속 기와장에 묻어있기 때문에 우리 기와 미끄러워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일용직인 동료들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또 오고 오늘 좀 보십시다. 예. 제가 있습니다. 날씨로 인해 의도치 않은 휴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비가 그친 틈을 타 미뤄둔 숙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뢰받은 집에 견적을 내러 온 건데요. 이 집은 그냥 한옥집이에요? 예, 이게 한옥풍의 제실이 문중 제실이죠. 문중 제실. 아, 제실이요? 예. 제사 지내는 곳, 그 문중에. 얼른 수일내에 보수를 해야 이게 지붕이 석가래가 썩지 않고 온전한 상태가 되겠는데 그만요 이거. 한눈에 봐도 100년 이상은 된 오래된 한옥입니다. 견적은 지붕 면적 곱하기 기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젠 척 보면 대략 결과가 나온다지요. 걷어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속에 이제 석가래 부위라든가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변수가 생겨요. 변수가. 최근 들어 기와가 다양한 현대식 건물에 사용되고 수입 기와까지 인기를 얻고는 있지만 기와 있는 사람에게 가장 뜻깊은 순간은 전통을 되살리는 때랍니다. 두 손으로 시간을, 흔적을 되살려 그렇게 수백 년 역사를 다시 살리는 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19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완성 작품을 보면 어딘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또 생각도 해보고 또 노력도 해보고 이게 하다 보면 100% 만족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지. 성공한 사업가가 된 지금도 더 큰 꿈을 그리고 있다는 덕희 씨. 오늘은 현장 나갈 준비가 아닌 꿈을 위해 창고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구석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가방을 오랜만에 꺼냈는데요. 얘를 챙겨가야 돼. 저기를
그 속에서 나온 물건은 의외의 것입니다. 혼자 챙겨왔는가. 짜고. 문화재청에서 이 기와화공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도구, 시험 보러 갈 때 챙겨가는 도구를 내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와 자르는 칼이에요. 와도라고 하지 우리가 명칭이. 예. 근데 이것을 시중에 파는 데가 없어요. 이걸 책 보고 그 대장간에서 맞췄어요, 와도를.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기와 명장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기와의 꽃은 명장인데 내 스스로가 기술이 좋다고 얘기를 해도 남들이 인정을 해줄 만한 그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서 이제 문화재 수리도 하고 또 문화재 발전에 이바지 좀 하려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제 꿈입니다. 마지막 꿈인데 그걸 하려고 내년에는 꼭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올해 나이 54. 덕희 씨에게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이 중요하죠. 일이라는 건 무슨 일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든 판검사든 의사든 나는 그런 분들도 뭐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겠지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지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와갑부 이덕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이 지금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오늘도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지붕 위에서 보냅니다. 지붕 위를 오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분을 느끼면서 말이죠. 이런 기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래서 행복하고 경치 좋아서 행복하고 행복이 막 2번, 3번, 투더블, 셋더블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제대로 잘하고 싶다 말하는 남자. 결국 성공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 아닐까요? 명품이여 나에게 오라. 망가진 명품을 고친다. 제 돈으로 한 것만 5만 건 이상을 제가 복원을 했습니다. 2억 원어치까지도 만져봤습니다. 무일푼 현석 씨가 명품 인생으로 바뀐 사연은? 명품은 저 아니겠습니까? 현석 씨의 블링블링 성공 스토리가 다음 주 공개됩니다.